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40번까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문자열 3이 있고요. 문자열 4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자열을 더했을 때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문자열을 더하면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열을 붙여진 즉 컨캐트네이션이 되는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되죠. 자, 눈이 있으니까 오른쪽 3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A가 바인딩, 4라는 문자열이 있고 B가 바인딩. 자, A 더하기 B를 하면 저희가 A 더하기 B를 하면 현재 A가 바인딩하는 문자열인 3, B가 바인딩하는 문자열인 4, 그 두 개를 더하면 연결이 됩니다. 3, 4가 되고요. 새로운 문자열이 생기고 자, A 플러스 B의 결과가 이 3, 4가 됩니다. 그래서 3, 4가 화면에 프린트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덧셈으로 하면 문자열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자열 곱하기고요. 문자열을 곱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문자열을 곱하면 문자열이 반복이 됩니다. 즉 하이라는 문자열이 3번 연속 반복이 되고요. 결과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문자열 안에 넣어버리면 이 곱셈까지가 여기에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이 곱하기 3까지가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이 곱하기 3이 출력이 됐고요. 이게 아니라 하이라는 문자열을 3번 곱하는 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붙여서 출력되게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화면에 이거를 하이픈 같은 거를 80번 출력을 해라. 자, 이렇게 하시면 출력하고 싶은 개수만큼 곱하기를 해주시면 쭉 줄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변수에 두 개의 문자열이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더하기와 문자열 곱하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자, 파이썬 자바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1이라는 변수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t2라는 변수가 자바라는 문자열을 바인딩하고 있을 때 자, 먼저 더해 보겠습니다. t에는 t1 더하기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 문자열 더하기 t2를 해보겠습니다. 자, t라는 변수는 자, 는이 있으니까 t의 오른쪽 t1이 가리키는 문자열 파이썬 그 다음에 덧셈이니까 붙이기 그 다음에 공백을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붙이기 t2 문자열 자바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파이썬 공백 자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t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시면 파이썬 공백 자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거를 5번 반복하면 됩니다. 5번 반복을 하시면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가 나왔는데 자, 이게 하나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공백.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뒤에도 공백을 붙여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파이썬 자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다르게 앞에서 배웠던 프린트의 옵션 중에서 SEP라는 걸 줄 수 있죠. 자, SEP를 공백을 주시면 이 쉼표 사이사이에 출력되는 그 값들 사이사이에 어떤 공백을 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여러 개가 프린트된 게 아니라 이 곱셈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프린트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죠. t 곱하기 5가 그러니까 앞에와 같이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백을 주셔서 5번 반복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한 번 반복되는 게 이거죠. 파이썬 공백 자바 공백 자, 이거가
5번 반복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변수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바인딩 되어 있을 때, 자, 이름과 나이, 뭐 이런 거입니다. 자, 이거 되어 있을 때, 포매팅을 하는데, 퍼센트 포매팅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라. 자, 저희가 프린트를 할 때, 포매팅을 할 수 있는데, 자, 프린트, 일단 변수를 바인딩 해 보겠습니다. name1은 김민수, name2는 age1은 10살, name2는 이철희, age2는 13. 자, name이라는 변수는 문자열을 바인딩, age1이라는 변수는 정수형을 바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포맷을 주고 싶은 거죠. 이름 한 다음에 이 변수가 가리키는 이름이 이 자리에 프린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퍼센트 포매팅이라는 거는 문자일일 때는 %s, 정수일 때는 %d를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들어갈 위치에 %s, 정수가 들어갈 위치에 %d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를 붙인 다음에 자, %s의 자리에 들어갈 변수 이름 name1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 자리에 들어갈 값을 바인딩하고 있는 변수 age1이죠. age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name2랑 age2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 김민수, 나이 10살, 이름 이철이, 나이 13살.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문자열에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때 퍼센트 포매팅 방법은 여기 %s는 문자열, %d는 정수. 자, 이 문제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f는 플로팅 타입의 실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갈 값 대신에 %s와 %d, %f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를 적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위치에 들어갈 값을 바인딩하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35번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에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자, 35번 문제를 다시 푸는데 포맷 메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포맷 메소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은데 방식이 다르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저 퍼센트 형태의 이 문제풀이는 이거는 파이썬 2에서 사용됐던 방식입니다. 파이썬 2. 자, 파이썬 3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향상된 문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하시고요. 이름. 자, 이름 자리에 들어갈 위치에 이번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이 하시고요. 자, 나이 값이 들어갈 위치에 중괄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는 %s, %d처럼 실제 들어갈 값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적어주셨어야 됩니다. 문자열이냐, 정수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떤 값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중괄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야. 이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문자열이죠. 양쪽이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에는 점을 찍으면 뭐 스플리트도 있었고요. 조인도 있었고 뭐 어퍼, 로어 이런 함수들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포맷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포맷한테 지금 두 개의 값이 필요하죠. 이름 다음에 들어갈 값, 나이 다음에 들어갈 값. 자, 그 값을 바인딩하는 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name1, age1. 자, 그대로 복사해서 name2, age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실행 결과는 똑같죠. 자, 앞에서는 %s, %d 하시고 적고 뭔가 적어줬는데 지금은 타입을 미리 적을 필요가 없이 타입을 미리 뭐 문자열이면 %s고 정수면 %d고 플로트형이면 %f고 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또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파이썬 3부터는 이렇게 문자열에서 이렇게 중괄호죠. 이게 중괄호를 적어서 어떤 값이 들어갈 위치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점 찍고 포맷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자 포매팅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앞에서 이 퍼센트 포매팅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7번을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37번 이번에는 37번입니다. 37번은 뭐냐면 파이썬 3.6부터는 fstring이라는 문법을 지원하는데 이 fstring을 이용해서 앞에 35번 문제를 또 풀어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데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앞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퍼센트 포매팅,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포매팅, 얘는 fstring 방식입니다. fstring. 자, fstring 방식은 뭐냐면 프린트 하시고요. 이름.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문자열이 문자열인데 f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fstring입니다. 문자열인데 앞에 f가 붙은 문자열이다. fstring. 이렇게 하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자 이렇게 중괄호를 적고 변수 이름을 바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 나이, age 1. 자, 요게 이제 파이썬 3.6부터 지원을 하고요. 앞에서는 이게 편하긴 편한데 이게 길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길어지죠. 점 찍고 포맷 다음에 변수를 쭉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name1인가 여기가 뭐 age2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길어지면 이거를 좀 판별하는데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fstring에서는 그냥 이 중괄호 사이에 여기에 출력됐으면 하는 그 값을 바인딩하는 변수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시고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 방식을 썼었는데 최근에 fstring을 보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출력되는 결과는 똑같은데 자 코드가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읽기가 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코드가 짧죠. 그래서 실제 출력되는 값이 많을 때 fstring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썬 3.6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 3.6 이상의 버전의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fstring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컴마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문자열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저희가 이제 웹 스크래핑을 하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오면 실제로 어떤 값이 정수 타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열 타입으로 숫자가 문자열 타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또 컴마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는 이게 바로 타입으로 바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 969, 782, 550. 자, 이거를 문자열 타입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하면 뭐 덧셈을 하면 문자열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숫자에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입을 변환을 합니다. 자, A라는 변수에 상장 주식수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그 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자열 사이에 이 컴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컴마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바로 이 정수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컴마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점 찍고 문자열에서 replace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자, 쉼표를 아무것도 없는, 자, 이거 공백도 없는, 공백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대체를 해라. 자, 바뀐 값을 다시 변수로 바인딩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번에는 인티저로 형 변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 변환이 잘 됐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이쪽 코드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어떤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메모리의 오른쪽에 어떤 문자열이 있고요. 이렇게 콤마로 표현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상장 주식수라는 변수가 바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 46번이죠. 눈이 있으니까 오른쪽 상장 주식수가 가리키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리플레이스를 할 겁니다. 그 문자열에 대해서 리플레이스를 할 건데 컴마를 공백으로 리플레이스를 하라. 그러면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자열은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열이 생기죠. 쉼표가 제거된 새로운 문자열이 생깁니다. 자, 이게 오른쪽 코드의 역할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메모리에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되고요. 자, 이제 왼쪽입니다. 상장 주식수라는 변수가 오른쪽에 새로 생긴 문자열을 바인딩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 있던 바인딩이 없어지고 이 변수가 새로 생긴 이 문자열을 바인딩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새로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 문자열은 가바지 컬렉션에 의해서 없어지죠. 자, 이건 메모리에서 사라지고요. 상장 주식수라는 변수가 이제는 새로운 문자열을 바인딩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9번입니다. 자, 분기라는 변수가 2020년 03월 expectation 그 다음에 IFRS 연결. 자, 제가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트나 뭐 이런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갔더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자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알고리즘상 이 뒤에는 필요가 없고 몇 년도 그 다음에 몇 월인지 이것만 필요하다고 하면 요 문자열에서 이 앞부분만 가져와야겠죠. 자, 문자열에서 하나의 글자를 갖고 오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부르고요. 자, 하나 이상 어떤 범위를 가져오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제는 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슬라이싱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기라는 변수에서 시작부터 자, 앞에 0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0 쓰나 마나. 자, 슬라이싱이니까 이 사이사이가 숫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앞에가 0, 여기가 1, 2, 3, 4, 5, 6, 7. 자, 7까지 슬라이싱을 하시면 됩니다. 0부터 7까지 또는 생략. 자, 실행을 하시면 2020년 03까지 잘 얻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데이터라는 변수가 좌우에 공백이 있는 어떤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키움증권이라는 증권사의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간혹 가다가 데이터의 좌우에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공백 때문에 문자를 비교할 때 그냥 삼성전자, 즉 공백이 없는 삼성전자랑 뭐 비교를 한다고 할 때 뭐 이거 같은 거로 인식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공백이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공백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 문자열에서 이미 이렇게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가 제공된다. 점을 찍으면 여기 안에 많은 함수들이 제공이 되죠. 지금 find부터 시작해서 lower, split, join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자열을 조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 구현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또는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기억을 하시게 되는데, 이 스트립이라는 메소드가, 즉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냥 스트립이라고 하시면 좌우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좌우 공백이 제거된 문자열이 세로 메모리에 생성이 되죠. 왜냐하면 문자열은 이뮤터블 하기 때문에, 즉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자열은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시면 원본은 가만히 있고 새로운 공백이 제거된 새로운 문자열이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는이 있으면 오른쪽이 자,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이 되죠. 새로 생성된 문자열을 데이터라는 변수가, 원래는 얘를 가리켰었는데 걔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 애를 가리킨다. 자,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자, 공백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길이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죠. 자, 이렇게 프린트를, 제가 지금 파이참이 에러가 나서 종료가 됐는데, 자, 랭스를 찍어 보시면 자, 삼성전자 이 네 글자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40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